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전 매매의 정수 시즌2 아나운서 최슬기입니다. 지난 주말 미국 뉴욕 증시는 일자리 지표가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지만 오히려 이 때문에 현재 완화적인 통화 정책이 좀 더 유지될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호조를 보였죠. 이에 우리 증시도 오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수가 올라도 내 종목이 오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혼자서는 도저히 답 안 나오는 내 종목. 이정수 위원님과 함께 종목 상담 해보시죠. 02-3153-2611번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메시지 보내주셔도 되고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이름인 실전 매매 정수 검색하시거나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찍으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로도 참여 가능하신데요. 서울경제TV 실시간 라이브 채널 들어오셔서 댓글 소통도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전문가와 패널을 사칭한 이 불법 유사 행위가 의심되실 때는 하단에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를 거친 실전 매매의 바다에서 안전하게 수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캡틴 이정수 위원님 만나볼 차례인데요. 시간 참 빠릅니다. 어느덧 1분기 실적 발표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어닝 서프라이즈 효과 기대할 수 있는 마지막 주가 될 것 같은데요. 자, 이정수 위원님, 이번 주 시장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자, 일전에도 여러분들한테 공매도 전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시장 절대 급락할 일이 없고 그리고 시장은 좋은 게 맞다. 단 이틀 빠졌었죠. 그것도 쬐끔 빠졌습니다. 대형주 기준은 5%밖에 안 빠졌어요. 5월 3일 날, 5월 4일. 지난주 월요일, 화요일 날 딱 이틀 동안 조정, 눌림목 받은 거지 공매도로 시장 박살난 게 아니에요. 눌림목 정도를 주고 지금 지수가 신고점을 돌파를 앞두고 지금 불과 한 50포인트 남았습니다. 50포인트만 올라가게 되면 우리나라 지수는 3,266을 돌파하는 역사적 신고가를 가게 되는데 업종의 대형주들, 경기 민감주들 예상했던 대로 잘 움직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공개방송뿐만 아니라 어제 강연회에서도 우리나라 시장 급락할 일 없으니 주식을 이제는 열심히 사야 된다. 그리고 지난주 전략에서도 시장 3,200 안착할 거고 코스닥도 980 안착하게 되면 바닥 탈피한다 말씀드렸죠. 바닥 탈피가 이미 된 거고요. 이미 될 것 같아서 지난주 목요일 날, 금요일 날 미리 얘기해드렸고 그다음에 지난주 이제 5월 5일 어린이 전날이었던 이제 화요일 날에서도 시장 바닥 칠 것 같으니까 순환매가 나오니까 그래서 시장은 견고하고 좋다. 그러면서도 또 뭘 얘기했었냐면 4월 달에 또 뭔 얘기했냐면 철강주가 저렇게 주도주급으로 강한데 저걸 쫓아갈 수 있는 가장 만만한 섹터를 2개를 찝어라. 그러니까 5개, 6개를 찝어라 그러면은 뭐 화학주, 기계주, 조선주, 뭐 해운주 뭐 등등등등 많지만 제일 만만한 쪽은 건설주하고 증권주라 그랬죠. 그래서 건설주들을 다 갖고 왔어요, 웬만한 애들은. 대우건설 빼고 아마 다 갖고 나왔을 겁니다. 최근에 뭐 GS건설도 추천했었죠. 삼성엔지니어링도 추천했었죠. 현대건설도 추천했죠. HDC 현대산업개발도 추천했는데 걔 순환매로 드디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죠. 금호건설 추천했죠. 뭐 계룡건설 추천했죠. 건설주들 다 추천하면서 증권주도 추천을 해야 되는데 저거 먼저 추천하고 주려고 그랬더니 증권주도 다 쫓아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금에서는 쫓아가기가 좀 어려워서 증권주도 오늘 지금 미래에셋증권부터 해서 삼성증권 다 튀어 날아가고 있는데 어쨌든 눈치채고 사신 분들은 잘 사신 거고 증권주 예상대로 잘 가고 있고요. 자, 시장 가겠습니다. 시장을 그러면 다시 얘기해드리면 경기 민감주가 계속 순환매가 도는 거예요. 예상했던 대로 가는 거고요. 지수는 3,200 안착한 거고요. 이제 돌파 시도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IT도 같이 데리고 가겠죠. 그래서 철강주 계속 갈 거고 정유화학주 계속 갈 거고 기계 계속 갈 거고 해운 조선업종 계속 가는데 지금 거기에 순환매로 건설주 계속 갈 거고요. 그다음에 증권주 이제 가기 시작하는 거고 마찬가지 계속 갈 거고요. 그럼 전업종이 다 가는 겁니다. 거기다가 제약주들도 자기네들도 가겠다라고 우기면서 쫓아 올라오죠. 반등. 그러니까 전업종이 다 강해요. 약한 게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지 현대차가 박살납니까? LG화학이 박살납니까? 박살 안 나요. 올라가면 올라갔지. 그럼 얘네들이 다 올라가 버리게 되면 지수는 3,500, 4,000도
충분히 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업종이 다 움직이면 지수는 가요. 과거에 우리나라 시장 박스권을 둘 때에서 왜 우리나라 지수가 계속 2천 중반대에서 왜 못 가고 3천을 못 갔느냐? IT하고 얘네들만 움직이고 아니면 뭐 화장품이 움직이고 딴 애는 안 움직이고 그러니까 뭐가 안 움직였냐면 철강, 조선, 증권, 은행 뭐 등등 이런 이제 업종의 대표주들이었던 저쪽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는 경기 민감주들이 과거 10년 동안 안 움직였습니다. 안 움직인 것뿐만 아니라 계속 내리박았어요. 그래서 과거 해운주 보면 계속 빠지죠. 과거 조선주 빠지죠. 증거주도 마찬가지로 계속 빠지죠. 10년 동안 계속 빠져요. 그러니까 지수가 다른 애들이 뭐 삼성전자가 급등을 하든 하이닉스가 급등을 하든 올라가도 지수가 못 가는 거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지금은 과거 하이닉스가 바닥에서 대폭등하면서 올라가듯이 지금은 건설주도 그러고 조선주도 그러고 철강주도 그러고 화학주도 지금 그런 식으로 잘 올라가주고 있기 때문에 지수 올리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대형주만 움직이니까 여러분들이 또 체감이 또 떨어질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경기 민감주는 계속 순환할 거고요. 지수는 올라갈 거다. 이 얘기가 일단 첫 번째. 오늘 월요일에 말씀드린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민감주들의 경기 민감주의 순환매도 계속 이어지지만 소비주가 제가 지난주 소비주 잡으라 그랬죠. 경기 민감주 다음으로 소비주 움직일 거다 그랬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소비주들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자, 소비주들 지금 롯데 관광개발 오랜만에 다시 바닥을 치는 3%대 올라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뭐 하나투어 여행 관료주죠. 굉장히 강한 모습, 좋은 모형 가지고 있죠. 참 좋은 여행. 하나투어도 모형 좋고 이쪽도 괜찮고 그다음에 레드캡 투어. 이쪽은 아예 그냥 얘는 혼자 지금 상승장이죠. 그렇죠? 얘는 혼자 상승장으로 아주 강하게 혼자 날아다니고 있고 거기다가 지금 파라다이스 전고점 돌파 직전에 있죠. 이제 여기 조금만 가면 이제 3%만 더 올라가면 내일 한 번 더 움직이면 전고점 돌파입니다. 그러면 파라다이스 어떻게 되겠어요? 바닥에 있으니까 전고점 돌파했으니까 계속 쭉쭉쭉쭉 올라치겠죠. 그럼 이걸 올려치면 강원랜드 이것도 올려치겠죠. 강원랜드도 올라치겠고 그다음에 GKL 카지노 관련주들 GKL 그래서 지금 카지노 관련주들 다 날바닥에 있는 건데 지금 소비주들 관련주들 여행 관련주 움직이고 그다음에 백화점 움직였고 먼저 그리고 지금 카지노 움직이죠. 그래서 이전에 그래서 지금 뭐 파라다이스, 강원랜드, GKL은 여러분들 다 추천했던 종목이죠. 3월달, 4월달에 다 추천했던 종목이고 그다음 호텔신라도 면세점 관련주 쪽, 호텔 관련주 쪽 추천했던 종목인데 잘 올라가죠. 그래서 지금 소비주들이 은근슬쩍 움직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CJ라든지 음식업종, 지주사, CJ제당이라든지 지금 음식업종도 뭐 코로나 이슈도 있지만 지금 밀 가격이라든지 라면 가격이라든지 음식료 가격도 지금 계속 강세를 주려는 흐름들이 있다 보니까 잘 움직여주고 있고 거기다 CJCGV, 영화 계속 제가 2월달, 3월달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바로 코로나 치료제가 먹힌다라는 거 계속 말씀드렸어요. 시장에서 뉴스를 다 꼼꼼 숨겨서 그렇지 이미 2월달에 이스라엘하고 영국에다 맞춰놨더니 이미 이스라엘 얘기 나오기 전에 미국에서 어떤 주에다가 맞춰놨더니 어떻게 돼요? 숫자가 뚝뚝 떨어진다 그랬죠. 확진자 수가 뚝뚝 떨어지는데 미국 기사에는 그게 나오는데 우리나라 기사에는 그걸 다 숨겨놨어요. 왜 숨겨놨느냐? 여러분들이 그 기사를 알면 소비주들 매집할까 봐, 여러분들이 살까 봐 아주 뉴스들 다 꼼꼼 숨겨놨더라고요. 그래서 찾아야지만 나오는 뉴스였는데 그래서 그게 2월 달에 얘기가 이미 있었습니다. 2월 달에 이미 그렇게 그 코로나 치료제가 확실하게 먹힌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걸 꼼꼼 숨기더라고요. 3월 달에서도 4월 달에서도 이스라엘에서 마스크 벗고 다닌다 뭐 이런 얘기가 다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그걸로 열광하지 않고 꼼꼼 다 숨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소비주들 이제 폭등 나오고 이제 6월 달, 7월 달, 8월 달 가면 이제 그때서 난리 부르스를 치겠죠. 이미 벌써 다 폭등해 있는데 소비주가 이제 대세가 될 거다라는 얘기가 나중에 나오겠죠. 이미 늦었는데. 지금에서부터 벌써 5월달, 4월달에 매집이 벌써 들어갔었어야 되는 건데 이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제가 4월달에서 3월달에 얘기했던 게 경기 민감주 해야 된다. 그리고 그거 움직이면 그 다음으로는 소비주가 움직일 거다. 뻔하다. 이 말씀을 좀 드렸던 거고 그거대로 지금 잘 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파라다이스, GK의 강원랜드, 호텔신라뿐만 아니라 백화점, 그다음에 여행 관련주, 그다음에 화장품주들도 은근히 강하고 엔터주들도 거기에 속하죠. 그러니까 지금은 엔터주들도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들 못 하는데 이제 코로나가 풀리면 이제 공연에 대한 이슈까지 더해져서 또 움직일 수도 있는 부분들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드라마 관련주들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엔터주들의 흐름들은 같이 엮여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서 어쨌든 그리고 이제 안 움직이고 있는 쪽이 지금 이제 IT 섹터인데
지수가 이제 넘어가고 신고점을 가면 이제 뒤늦게 아마 쫓아갈 것 같아요. 그래서 IT 섹터들도 잘 보시면서 계속 시장을 좋게 좀 바라보면서 여러분들도 참여를 해야지 따라갈 수가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도 공매도 때문에 시장이 박살나지 않을까 하락장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시장이 얼마나 강한지 지금 아직 감을 못 잡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이따가 이 방송 끝나고 공개 방송을 또 얘기를 할 겁니다. 제가 증권주 올라갈 걸로 예상을 해서 저는 그래서 지난주 이제 금요일 날에서 종가 매수로 이제 회원들한테 이제 증권주들 공략하라고 얘기했었었는데 오늘 그래서 그 증권주가 원래 삼성증권이었는데요. 이미 벌써 5% 급등해서 오늘 추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표육 종목으로는 다른 증권주로 새로운 뉴페이스 종목을 갖고 나왔으니까 좀 이따가 표육 종목 말씀드릴 때 공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순환매가 돌고 있는 장, 이 경기 민감주와 함께 소비주들도 계속 관심 가져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시장에 대한 힌트 조금 더 얻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방송 이후에 이정수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셨던 대로 무료 공개 방송 진행해 주신다고 하니까 방송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그 이후에 진행되는 무료 공개 방송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에게 힘이 될 표적 종목 확인하러 가보겠습니다. 자, 우선 지난주 종목들부터 확인을 해보면요. CJ 목표 수익률 달성을 한 이후에 계속해서 좋은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후성도 소폭의 이 수익률 달성해주고 있고요. 개별 종목의 총 누적 수익률은 200%를 돌파한 모습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종목도 확인해 볼까요? 자, 오늘의 종목. 자, SK증권 올라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매수가와 매매 전략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표육 종목은 SK증권입니다. 일단 제가 봤었던 이제 대형주들, 그러니까 4월 달이었어요. 4월 달에 이제 매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해준 종목이 다 움직였어요. 다 움직였으니까, 그러니까 그때도 증거주 다 움직였는데 안 움직인 게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거기서 한두 개 정도는 추천을 줬습니다. 삼성증권도 추천주가 들어갔고. 그래서 삼성증권은 사실 작년에도 추천한 게 있고 올해에서도 최근에 추천한 게 있는데 아마 가격이 안 들어온 게 있고 들어온 게 있고 그럴 거예요. 근데 이제 증권주들 여러분들한테 이 세 개를 다 추천하려고 그랬었는데 건설주부터 주려고 먼저 했기 때문에 건설주를 주느라 증권주를 지금 못 줬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들어가기에는 늦었습니다.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을 여러분들이 잡았었어야 되는데 못 산 사람들은 지금 쫓아가기 늦었어요. 근데 늦었다는 얘기가 못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부터 출발하는 건데 싸게 살 놓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증권주들 이미 다 움직여버렸고 그나마 눌림목을 주고 움직일 수 있어 보이는 게 이제 SK증권인데 지금 가격도 얘네도 지금 조금 떴기 때문에 가격처럼 좀 이따 드릴 때 한번 저점 매수 한번 해보시고요. 그러면 전일날 있었던 표육 종목부터 해갖고 최근에 급등했던 종목들 그런 AS 먼저 진행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일 표육 종목은 HDC 현대산업개발이었을 텐데 이게 가격이 안 들어왔어요. 근데 안 들어왔어도 상관없는 게 이미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지난번에도 한번 추천했던 종목이에요. 28,500원에서 공략을 해보자라는데 가격이 들어오지 않았을 뿐이고 지금은 3만 원 넘어가 잘 움직여주고 있고 그리고 건설주들이 지금 GS건설 여러분들 추천해드렸던 종목이죠. 잘 올라가고 있고 아마 근데 얘는 이때 여기서 한 42,000원대인가 4만 원대 추천할 때 얘는 가격이 안 들어왔어요. 얘는 안 들어오고 아주 잘 올라갔죠. 근데 이제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가격이 들어왔죠. 현대건설은 가격이 들어오고 44,000원대인가 43,000원대인가 가격이 들어오고 뭐 지금 거의 뭐 20%대 올라가고 있을 거고 현대건설은 잘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삼성물산 추천했는데 이것도 가격이 들어와서 14%인가의 수익을 12%인가 12.7% 정도의 수익을 가져다 줬었고 삼성엔지니어링도 추천을 했었는데 이것도 추천한 이유에서 거의 30%는 좀 안 되는 한 27% 정도인가요? 그렇게 해서 잘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건설주들 줬던 것들 잘 움직여주고 있는데 금호건설도 마찬가지고 잘 올라가고 있는데 HDC 현대산업개발 전날에 한번 순환매로 이제 몇 안 남은 건설주 순환매로 다시 한 번 더 추천했지만 가격은 안 들어왔다. 안 들어왔어도 상관이 없는 게 이전에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올라가고 있으니까 다행일 거고 그래서 기존 사람들은 이거 정고점 돌파가 나올 겁니다. 지수가 보통 강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순환매가 나오면서 움직인다는 얘기는 지수가 이 정고점을 돌파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여기를 돌파를 할 거니까 돌파에 따른 순환매 강세, HDC 현대산업개발 나올 수 있으니까 기존에 갖고 있는 분들은 더 가져가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급등했던 종목들 중에서 이제 시장을 보기 위한 부분들도 있으니까 작년 12월 22일
그러니까 불과 한 4개월 전에 추천했었던 종목인가요? 한 6개월 전에. 5개월, 6개월 전에 추천했었던 TK케미칼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주식은 어디서 사야 된다? 좋은 거를 싸게 사야 된다. 그래서 TK케미칼을 바닥에 했을 때 작년 12월 22일 날 2,560원에 여러분들한테 이 방송 실전 매매 정수에서 바닥에서 추천을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수익이 났을 때 10% 가까이 수익이 났을 때 혹은 뭐 30% 가까이 났을 때 뭐라고 했냐면 절반 이상을 팔아라. 나머지는 가져가면 이런 종목들이 크게 올라간다 그랬죠. 그래서 오징어 다리가 대왕문어 다리처럼 불어 터질 정도로 10배 가까이가 올라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은 어느 정도 팔고 남겨놓은 것들이 지금 몇 프로 갔냐면 206%가 갔습니다. 많이 갔죠? 206% 갔는데 이제 신규 매수 접근은 안 되고요. 지금 화학주 섹터에서 움직여주는 부분들도 있고 이거를 굳이 또 언급을 하는 이유는 불과 5개월 만에 200%라는 수익을 줬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종목이 또 태어날까 안 태어날까요? 저는 태어난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5월 11일이죠. 5월 10날인데 이런 식으로 바닥에서 뭐 200%까지는 좀 오바지만 그래도 앞자리 숫자가 뭐 1에서 2로 바뀌랑 말랑하는 애들 혹은 두 자리 숫자에서 세 자리 숫자, 그러니까 100%대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또 태어날 겁니다. 아직 올해 지금 7%였으니까 올해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잘 공략을 하면 그 제일 만만한 쪽이 이제 소비주 섹터이기는 한데 증권주들도 만만치 않아요. 한번 움직이면. 그래서 이렇게 수익이 크게 날 수 있는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면 얘도 지금 5개월 만에 200% 올라가듯이 얘 반만 따라가도 100%씩 날 수 있는 종목들 한 그래도 서너 개는 최소한 서너 개, 많이 나오면 한 10개 정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시장이 지금 미쳐 있거든요. 지금 시장이 절대 약하지 않습니다. 제가 공매도를 앞두고서도 이 세력들이 이 공매도를 없애지는 않을 거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시장을 박살을 내면 개미분들이 화가 날 거고 정부에 압박을 가할 거고 정부에서는 이제 투표 있으니까 내년에 선거 있으니까 그러면 금감원부터 해서 다 잘라내겠죠. 그렇죠? 그리고 제도를 다 바꾸내겠죠. 근데 그렇게 하면은 세력들이 싫어해요. 왜? 그렇게 묶어버리고 이제 뭐 공매도를 제한을 많이 뭐 기간도 뭐 이제 개인들처럼 뭐 줄여버리고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이제 공매도 하는 애들이 깝깝해집니다. 그러니까 황금알 낳는 거위의 배를 갈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공매도 하는 애들은 어떻게 할 거다? 공매도 시기에 맞춰서 일부러 주가를 띄어 올릴 거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한다? 걔네들이 팔아. 공매도 시작했는데 지수는 알아서 잘 폭등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상관이 없어라고 그렇게 개인들한테 얘기를 해줄 거라 그랬죠.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공매도로 하락장이 시작하게 되면 공매도로 시장이 1000포인트 빠질 거 2000포인트 빠지고 2000포인트 빠지고 3000포인트 빠집니다. 나중에서 공매도들이 기승하게 되면 지수는 어마어마하게 빠질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일부러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잘 굴려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기가 외국인들은 일부러라도 지금 시장에서는 급락을 시키지를 않아요. 나중에서 많이 빼긴 하겠죠. 그래서 공매도의 영향은 있지만 지금은 일부러 안 하는 겁니다. 일부러 안 하는 거고. 어쨌든 올해에서 그래서 아직까지는 수익이 크게 날 수 있는 종목들이 태어날 거예요. 많이 태어날 건데 TK케미칼 신규 매수는 안 되고요. 그냥 가져가는 분들만 쭉 가져가시고 얼마든지 종목을 TK케미칼처럼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을 바닥에 있는 것들은 또 살 수 있는 것들은 또 있으니까. 자, 그리고 1월 27일 날에 말씀드렸던 세아베스틸. 자, 세아베스틸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면 비중을 줄였죠. 그러면 100%에서 절반 줄였으면 50% 남았고 50% 또 줄였으면 25% 남았죠. 그러면 처음에 1억 기준에 진짜 그러면 2,500만 원만 남았느냐? 아니죠. 처음에서 만약에 50% 올라갔으면은 1억을 들어갔으면 1억 5천이 됐죠. 그러면 절반을 줄이면 6,250만 원 정도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나요? 어쨌든 그 절반에서 가는 거예요. 절반에서 올라간 걸 또 줄이기 때문에 2,500만 원이 아니고 남아있는 게 그래도 3천만 원, 4천만 원이 있는 상태에서 끝까지 가져가는 거죠. 1억 기준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남겨놓은 것들은 이제는 25,000원 깨지 않으면 에라 모르겠다 그냥 쭉 가져가게 되면 이게 6만 원 갈지 10만 원 갈지 그거는 시장에서 결정해 주는 거니까 바닥에 있는 게 나중에 뭐 이게 10만 원 그때 가서는 신규로 매수할 일은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일부 가지고 그러니까 절반을 팔고 또 절반을 팔았으면 그 부분이 수익이 난 부분들이 얹혀져 가지고 더해지니까 그렇게 불어 터진 걸 가지고 더 불어 터지게 올라가도록 냅두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쭉 라면도 그 물에 담가 놓으면 처음에 요만했던 게 막 불어 터지면 이렇게 터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불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했고 지금 벌써 140%가 올라갔으니까 143%니까 냅두면
그 나머지 부분들은 냅두면 더 크게 올라가니까 그냥 가져가시면 된다는 얘기고요. 이걸 신규 매수로 공략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안 됩니다. 신규로 매수할 자리였으면은 하여튼 안 돼요. 이건 무조건 아무리 좋은 주식도 바닥에 싸지 않으면 현대차처럼 됩니다. 좋으면 뭐예요, 그렇죠? 종목이 좋으면 뭐랍니까? 고점에 사가지고 마이너스 20%나 깨지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이 이제 아무리 좋은 종목도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야. 좋으면 뭐랍니까? 기업이 좋으면 뭐래? 고점에 사가지고 몇 프로 깨지는데 고점이 깨져갖고 마이너스 36%나 깨졌었는데 지금은 아마 30%대로 줄었을 텐데 마이너스 30% 깨집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종목도 고점에 사면 고생을 해요. 그러니까 30% 차라리 빠질 때 사는 게 좋은데 뭐 빠져야 말이지. 그래서 주식은 싸게 사야 된다는 얘기고 비중을 적게 해서 그냥 끝까지 가져가세요. 그러면 5만 원, 6만 원 불가능한 거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리콘웍스 이거는 작년 4월 그러니까 거의 이제 1년 전에 추천했던 종목인데 실리콘웍스가 지금 전고점을 돌파를 했어요. 그래서 의미가 있어갖고 오늘 이거를 이제 종목 설명을 해드리는데 이것도 274.3%가 수익이 났습니다. 많이 났죠? 1년을 가져가다 보면 274%가 수익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웃긴 게 이제 여기서는 이제 10%만 움직이면 얘는 300%가 돼버려요. 왜 이렇게 되느냐? 10% 움직이면 10% 수익 아니에요라고 하지만 이미 100% 수익이 넘어가면 더블로 움직인다 그랬죠? 300% 움직이게 되면 10% 움직이면 거의 30% 정도 움직이는데 한 27%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얘는 10% 움직이게 되면 27%를 더 잃어버리니까 그러면은 301%가 돼버리네. 그러니까 얘는 10%만 여기서 올라가 버리게 되면 300%, 그러니까 바닥에서 잘 사놓으면 그게 더블 가까이 수익이면 두 배 수익이 되고 300%가 넘어가게 되면 이게 따따블 수익이 나기 때문에 바닥에서 잘 잡아놓으면 나중에서 수익률이 곱절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바닥에서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실리콘웍스 작년 4월 14일 날에 보면 왜 이거를 여기서 추천했을까? 뭐 보면은 뭐 딱 보면 알죠? 바닥이잖아요. 이제 시작하는 점. 그래서 바닥에서 시작하는 항상 주식은 바닥에서 시작하는 점에서 공략을 해야지만 수익이 나올 때 이렇게 크게 나오는 겁니다. 10% 움직이면 한 방에 몇 프로 간다? 27%가 간다. 27%가. 부럽죠. 아니 오늘 10% 움직이는데 수익률은 27%가 더해지네. 부럽죠. 거의 30% 움직이는 거예요. 바닥에서 사야 돼.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세아베스틸도 지금은 140% 수익밖에 안 되지만 이게 나중에 뭐 140% 굉장히 큰 수익이죠. 200% 올라가게 되면 수익이 따따블로 움직여요. 두 배가 움직입니다. 10% 움직이면 수익이 20%가 더해져가지고 그러니까 20% 더해진다는 얘기 20% 수익이 아니에요. 10% 더하기 20% 30% 수익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200% 이상 수익이 나면 뭐 그렇다는 거 말씀을 좀 드려보고 그다음에 오늘의 표역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표역 종목인 SK증권. 자, 지금 증권주 흐름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볼게요. 지금 증권주 흐름이 오늘 자 미래에셋증권부터 보겠습니다. LS증권. 미래에셋증권 무지하게 강한 일단 대형주부터 움직이는 것 같은데 이거는 거래가 실리고 정고점이 돌파를 하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닥에 있을 때서부터 하여튼 여기저기에서 제가 이걸 추천을 하긴 했는데 제가 서울경제TV에 저녁 방송도 나오고 그다음에 요 방송도 나오고 매매시간도 나오고 어쨌든 미래에셋증권 그다음에 삼성증권 이게 제일 만만해서 그랬던 거예요. 삼성증권 전날에 이제 종가 매수로 이제 공략을 들어왔던데 원래는 여러분들한테 이게 오늘 눌림이거나 싸게 내려오면 이거를 오늘 표역 종목으로 주려고 했었는데 떠버리니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이격이 벌어지게 되면 이거는 초보자들한테 신규 추천하기는 좀 어려운데 그런데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미 벌써 눈치를 채고 제 방송만 계속 쫓아다니면서 실전 매매 정수부터 해서 저녁 방송 계속 눈치를 채고 들어왔던 사람들은 증권주 좋게 보는구나 분명히 왜냐면 제가 증권주 좋아요가 아니고 증권주 사야 된다라고 건설주 다음으로 증권주 좋게 보고 있다. 철강주 다음으로 건설주하고 증권주가 제일 만만하고 이걸 사야 된다라고 대놓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아마 종목명도 언급을 했을 겁니다.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언급을 했는데 어쨌든 그 종목이 잘 움직여주고 있어서 아마 눈치 빨리 챈 사람들은 갖고 있을 건데 이거 넘어갑니다. 계속 갈 거예요. 그래서 삼성증권 계속 갖고 가야 되고 NH투자증권은 이미 벌써 움직였어요. 이미 벌써 여기서부터 움직였으니까 이거는 계속 가져가면 되는데 자 그러면은 지금 안 움직였는 증권 한 1,020원 정도면은 만만하거든요. 1,020원 정도. 근데 이게 내려와야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다른 증권주들 움직임이 다 좋으니까 지금 대형주들이 좋으니까 자 1,050원. 자 현재 가격 1,050원. 그냥 현재 가격 공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차트가 지금 우상향하고 가고 있죠. 이걸 정배열이라 그래요.
정배열 종목은 뭐가 좋은 거냐면 눌려도 추세가 무너지지 않으면 추세가 무너지려면 뭐가 무너져야 돼요? 시장이 무너져야 됩니다. 시장이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절대 무너질 일 없습니다. 넘어가면 넘어갔지. 그러면 정배열인 종목은 눌리면 또다시 올라가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얘가 그러면 고점이냐 저점이냐 이것만 판단하면 되거든요. 자, 차트를 길게 봅니다. 차트가 뭐야 이거 그렇죠? 완전 날바닥에 있네. 그럼 다른 증권주들은 도대체 어디가 있는데 다른 증권주들은 그래도 꽤 올라가는 애들도 있어요. 물론 그래도 바닥이지만 어쨌든 얘도 바닥이기 때문에 이제 대형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이거 외에서도 다른 증권주들 뭐가 있냐면 제가 증권주를 따로 다 모아놨는데 대략 한 30개 정도가 있는데 유안타증권이 있죠. 근데 이제 먼저 무거운 것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은 KTB 투자증권인데 이것도 좀 가볍긴 한데 자, 대신증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대신증권 이미 많이 갔어요, 그렇죠? 이미 많이 갔고 KTB 투자증권도 이미 많이 갔고요. 그러니까 다 갔어요. 안 간 게 없어요 지금. 하나투자증권도 지난번에 무슨 이슈가 있어가지고 막 급등했었던 거. 이거 하나투자증권 움직이기 전에 여기서 추천해가지고 지금 수익률이 280%인가? 한 300% 가까이가 있어요 얘도. 349%구나. 이것도 작년 10월 달에 여기서 추천해가지고 지금 수익률 이때 찍은 게 뭐 349%인데 이건 됐고 어쨌든 지금 증권주들 다 좋은데 SK증권 외에 지금 유안타증권 가벼운 애들 보면 유안타증권 눌리다가 지금 올려치려고 그러죠 지금 유안타증권 그다음에 유진투자증권 뭐 교보증권 유진투자증권 그러니까 증권주들이 이렇게 눌리다가 지금 전고점을 돌파하려고 하는 시가총액 뭐 3천억 4천억 뭐 소형주 섹터들도 이렇게 움직여주고 있는데 SK증권도 지금 요 정도의 모양이면은 요것도 이 정도 쫓아가야 될 거고 1,100원까지 쫓아갈 거고 이게 이제 대형증권주 움직이게 되면 순환매로 원래 중소형 증권사들이 시장이 넘어가거나 장이 좋아질 때 원래 이게 바닥바닥 잘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것 한번 돌파가 나오면 과거 이 키움증권처럼 자 과거에 키움증권처럼 키움증권처럼 그러니까 과거에 여기 바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키움증권처럼 뭐 지금은 이제 얘네들이 시가총액이 커졌지만 과거 2008년도만 하더라도 시가총액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이렇게 바닥에서 한번 움직이게 되면 계속 올라가는 흐름들이 이게 나오는데 이미 키움증권은 많이 갔으니까 그래서 아마 증권주에 대한 순환매가 도드라지게 좀 나올 수 있는 장세가 좀 펼쳐지지 않을까 싶어서 증권주들 건설주 다음으로도 말씀을 좀 드려보니까 한번 공략을 해보시고 시장이 무너지지 않는 이상 순환매는 계속된다는 거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네, 오늘 증권주들이 상당히 좋은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표적 종목으로는 그중에서도 SK증권 맞습니다. 매수가로 1,050원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여러분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 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실시간 종목 상담 함께 할 시간입니다. 02-3153-2611번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문자 메시지 보내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 노란톡도 활짝 열려 있는데요. 우리 프로그램 이름인 실전 매매 정수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또 QR코드로 찍어서 바로 입장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유튜브 댓글창도 열려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상담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자, 첫 번째 상담은 전화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종수 전문가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어떤 종목 삼성제약을 궁금하세요? 갖고 있는데요. 삼성제약이요? 예, 네, 삼성제약. 매수가격하고 비중은요? 5,870원에 저기 한 10%요. 지금 어제 상한가 가고 오늘도 지금 급등이 예. 나오고 있는데 예, 그래서 저기 전화 드렸어요. 그냥 또 하루 더 볼까 아니면 오늘 정리할까. 자, 일단은 분차트를 볼게요. 자, 일단 네. 매수가격은 지금 뭐 그 정도 가격이면 좀 여유롭게 좀 대응할 수 있는 영역대인데 예, 지금 이게 쉽게 무너질 생각을 지금 안 하고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으니까 일단은 1차적으로 한 3분의 1 비중을 줄인다. 만약에 차익 실현한다라 그러면 8,250원 정도. 예,
그 정도 자리가 8,260원 할게요. 8,260원 정도가 깨지면 3분의 1을 그냥 차익 실현하시고요. 안 깨지면 냅둬 봐요 한번. 왜냐면 지금 시장이 넘어가려고 그래서 그러니까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지금 미쳤어요 지금. 그냥 개념이 없어요. 그냥 계속 올라가는 이유가 뭐가 걔가 뭐 특별히 좋아서 그런 거 없어요 지금은. 그냥 돈 놓고 돈놀이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갑자기, 올라가는 거거든요. 좋다고 생각하고 장기 투자하려고 샀는데 급등하니까 오히려 더 불안해서. 그렇죠. 그래서 일단 그래서 8,260원을 일단 1차 지지를 말씀드린 거 깨지면 예. 3분의 1을 파시면 되고 나머지 3분의 1은 7,500원짜리. 9,500원짜리요? 그렇죠. 그러면은 만약에 7,500원까지 밀렸다. 그러면 7,490원이 됐다. 그러면 3분의 1, 3분의 1 팔았으니까 나머지 3분의 1만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나머지 부분들은 뭐 그렇게 해서 쿵 하고 빠질 건 없고 다시 반등을 줄 때 다시 또 질문 주시면 돼요. 근데 이게 오히려 질문이 들어오면은 얘는 못 가고 있다라는 얘기니까 별로 안 좋은 얘기일 거고 전화가 없어야 돼요. 오히려 그렇죠. 8,260원이 안 깨지고 있다는 얘기는 내일도 또 날아간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예. 그럼 만약에 또 날아가게 되면 그 다음에서부터 저항라인이 10,000원인데 예. 10,000원대에서는 그냥 욕심을 절반만 줄여주세요. 예. 네, 그렇게 많은 제약주를 갖고 있는데 네. 다 힘을 못 쓰다가 얘가 갑자기 튀어오르니까 기분이 좋은 건지 이게 나쁜 건지 오히려 더 자, 이건 제 난감해지는 예상인데요. 예. 지금 이 제약주들이 정말로 강하게 올라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띄워놓고 세력들은 팔고 나가려고 지금 띄워 올리는 그래서 거예요. 제가 지금 그거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띄워놨을 어디까지 때 올릴지는 아무도 모르니까. 그 괜히 그냥 욕심냈다가 그래서 그냥 8,260원을 찍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욕심들이 말고 8,260원 찍어준 요선에서 거고 뭐 정 불안하면 지금이라도 뭐 3분의 1 줄여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올라가면 또 아쉬우니까. 전문가님 의견 듣고 싶어서 그래서. 저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걸 신규 매수로 많이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제가 이걸 갖고 있다면 8,260원 깨지면 저는 그냥 확 줄여버려요. 안 깨지면 뭐 10,000원까지 갈 거니까 냅둬 버리는데. 근데 만약에 지금 신규로 살 돈이 만약에 있다라고 한다라 그러면 삼성제약을 들어가는 게 아니고 소비주라든지 증권주라든지 좀 만만한 쪽을 건드려야 되겠죠, 그렇죠? 그쪽으로 갖고 싶은데 그쪽은 너무 또 많이 올랐더라고 제가 갖고 있는 돈에 비해서. 안 올라가는 걸 열심히 잘 찾아야죠. 예. 그래서 제약주들은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올라오게 되면 이제 실적들이 다 불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약주가 계속 주도주의 힘을 가져가려면 철강주가 죽어야 되고요. 조선주 죽어야 되고 건설주 죽어야 되고 다른 업종들이 죽어야 되는데 지금 소비주 올라가려고 그러죠. 그쪽이 시가총액도 커요. 글로 돈들이 들어가니까 제약주에 돈이 빠져서 글로 들어가는 중이에요, 지금. 개인들은 좀 솔직히 말해서 접근하게 막 할 종목이 없어요. 너무 많이 올라 있어서. 그래서 3월달, 4월달에 계속 건설주부터 해가지고 증권주 계속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려고 하니까 없죠, 당연히. 네, 뭐 대우건설도 들어가려고 시점목 눌림목 보려고 그러면 또 가 있고. 그래서 아까 전에 SK증권 그나마 만만한 종목을 찾은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전화 드린 거에 봐서 이걸 좀 정리하고 그쪽 들어갈까 좀 봐서. 근데 아까 그 가격이 안 깨지면요, 오히려 속도는 얘가 더 빠를 수 있어요. 예,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거는 매매적인 대응으로만 깨지면 그렇게 해주시고 뭐 내일 당장이라도 10,000원을 가게 되면 10,000원에서 절반 팔고 뭐 증권주로 갈아타든 소비주로 갈아타든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니까. 예,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자,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유니온 머티리얼. 유니온 머티리얼.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4,180원에 비중 40%요. 4,180원. 알겠습니다. 자, 일단 차트는 나쁘진 않아요. 근데 얘가 이제 희귀금속 관련주 플러스 자동차 부품주로 들어가는 종목인데 미중 무역 갈등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이쪽 얘기가 한 번씩 나와주거든요. 네. 그럼 미국하고 중국하고 열심히 또 치고받고 또 싸워야 되는데 요즘에 조금 잠잠해요. 그렇죠? 네, 안 싸우는 것 같아요. 네, 좀 잠잠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수가 빠질라 그러면 그냥 조그만 얘기도 부풀려가지고 싸우고 있는 중이다라고 막 싸움을 붙여요. 근데 시장이 지금 올라가려 그러니까 얘네들도 서로가 그냥 뭐 그냥 그러가고 있는데 그래서 박스권이에요. 나쁜 건 아닌데 그냥 주가는 그냥 조용하게 그냥 박스권을 타다가 나중에 뭐 미중 무역 갈등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오면서 지수를 뺄 생각이 있으면 얘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갖고 있어봤자 재미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손실날 종목은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올라오게 되면은 4,300원, 400원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그냥 갖고 있으면 올라오는 자리니까 갖고 있다가 4,500원 전에 한번 파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욕심으로서 가져가면은 좀 장기적으로 좀 가져가셔야 되고 그럴 때는 이제 3,500원 손절 났고
끌고 가시면 되는데 얘가 2달 네. 동안 안 움직이고 옆에 있는 증권주도 100% 올라가면 얼마나 배 아파요. 그렇죠? 네. 그럴까 봐 그래서 이거를 한 4,400원 정도 올라오면 시장 분위기가 좋으면 이거를 팔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주식을 많이 정리를 했어요. 최근에 안 갈 것 같아갖고. 그래서 이거를 올라오면 한 정리를 어느 정도 좀 비중이 40%는 좀 많잖아요. 그렇죠? 절반이라도 좀 줄이세요. 아, 네. 네, 4,300원에서 뭐 4,500원 사이. 그리고 뭐 큰 문제는 없다. 문제도 없고 뭐 나쁘진 않은데 뭐 이슈적으로 조금 지금 당장은 좀 미적미적해서 그런 거니까 그냥 박스권입니다. 급락할 일은 없어요. 보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네, 반갑습니다. 자, 시장 네. 굉장히 좋아지려고 하고 있는데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K스테, K텍? 네, 네, K스테 28,400원에, K시텍 네, 네. 28,400원에 40% 가지고 있는데요. 70%요? 40%. 아, 40%.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지금 소폭 지금 뭐 수익이 나 있는데 네. 33,000원 넘어갔을 때 사실 못 팔았어요. 욕심을 냈다 좀 안 팔았는데 좀 밀려갖고. 아, 네. 그래서 이제 비중도 조금 많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어서 지금 걱정이 살짝 되긴 한데요. 지금 IT주들이 다 이래요, 지금. 네. 대부분 그래서- IT들이 이렇거든요. 그러면은 네. 이제 IT주들도 반등을 하는 게 나올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얘네들 언제 나오냐면 지금 소비주가 지금 증권주랑 소비주가 오늘 바톤을 이어받아 움직이잖아요. 네네. 그럼 얘네들이 어느 정도 뭐 예를 들어서 한 일주일 정도 강하게 움직이면 얘네들도 쉴 거 아니에요? 네네. 그 쉴 때 이제 순환매가 일로 들어오면 얘가 움직이는데 또 일로 안 들어오고 또 철강주가 움직이거나 뭐 조선주가 움직이거나 그러면은 이게 이제 움직일 수 있는 타이밍은 좀 늦어지긴 하지만 이제 갈 때가 되면 가겠죠. 그래서 이것들 지금 눌림목 어느 정도 받았으니까 이걸 여기서 정리하는 것보다는 좀 더 갖고 있으시고 네. 조정을 받은 다음에 움직이면 또 금방 또 올라가요. 또 금방 또 올라가거든요. 움직일 때는. 네네. 그럼 다시 올라갈 때에서는 일단 31,500원 정도에서 좀 약하다. 네. 거기에서는 좀 비중을 줄여볼 수 있겠죠. 31,500원에서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네. 만약에 약하지 않고 강하다. 그러면 얘는 33,000원 또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지금 가격 3만 원대 이하에서는 정리하면은 나중에 후회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아니 뭐 장이 약하거나 뭐 폭락상세로 바뀌면야 뭐 지금이라도 장려하고 나오지만 지금 옆에 있는 업종들 보게 되면 지금 5%씩 다 급등 나오죠. 네네. 그럼 IT 업종도 바보가 아닌 이상 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좀만 더 참으시고 만약에 굳이 이거를 좀 실어가지고 좀 정리를 해야겠다, 지겨워하면은 31,000원대에서 31,500원대에서 한번 매도 타임을 잡을 수가 있고 그 다음 매도 타이밍은 33,000원대. 근데 넘어가면 그때서부터는 이제는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요. 33,000원 올라가면은 이제 그 이후부터는 그럼 조금씩 뭐 매도를 해가지고 가는 것도 괜찮을까요? 어떨까요? 일단은 IT주들이 반등을 줄 때까지 좀 들고 가보시고 그리고 31,500원에 갔을 때 다시 연락을 주시면 그때 네. 다시 한번 봐드릴게요. 여기서는 정리하지 마시고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논할 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중간 시장 점검을 잠깐 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정수 위원님과 종목 상담 함께하고 있습니다. 요즘 비 소식이 좀 잦은 것 같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소식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에는 실전 매매 정수가 우산을 씌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02-3153-2611번,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메시지 보내주셔도 되고요. 유튜브 댓글창 통해서도 신청받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 활짝 열려 있는데 실전 매매의 정수 직접 검색하시거나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찍으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표적 종목인 SK증권 현재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증권주들 전반적으로 움직임이 좋은데요. SK증권도 오늘 장 초반 상당히 강한 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1,05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매수가 1,050원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매수 타이밍 좀 잘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개장한 지 1시간 30분 정도 지나가면서 오전장 흐름 좀 잡히는 것 같은데요. 시장 상황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대 시장 모두 빨간불 계속해서 켜주고 있습니다. 다만 코스피에서는 이 수급 주체별로 약간의 손바뀜이 좀 있었는데요. 장 초반 개인이 매수세를 보여줬는데 지금 현재 개인은 팔자로 전환했고 외국인 물량 모처럼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현재 3,222선 지나가고 있고 코스닥은 985선 지나가고 있는 흐름입니다. 자, 이제 시장이 좀 흐름을 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정수 위원님, 오늘 장 끝까지 이 흐름 가져갈 수 있을까요? 자, 시장이라는 건요, 갑자기 하루 만에 바뀌는 게 아닙니다. 추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시장이라는 건 한번 움직임이 나오면 그 흐름대로 추세를 따라가면서 가는 흐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짧게 바뀌어도 정말 뭐 변동성이 심한 장에서는 하루 만에도 바뀌는 장이 있지만 뭐 그런 경우는 드물고요. 대부분의 이제 시장은 일주일을 보고 가는 거거든요. 짧게 보더라도. 그래서 일주일을 보고 길게 보면 한 달을 보고 가는 거나 얘기예요. 그래서 일주일과 한 달 동안 내에서 제가 시장을 좋게 얘기를 하면 그게 뭐 하루 만에 바뀌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상했던 대로 잘 움직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난주 얘기했었던 시장 좋다. 그게 이어지고 있는 거고 그 이어진 흐름들이 당분간은 계속 이어질 거니까 여러분들 지금 주식을 잘 보유를 하거나 사야 됩니다. 지금 버리는 장이 아니에요. 자, 지수 가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서도 시장 좋을 거라고 예상을 했죠. 바닥을 쳤다. 거의 이거는 친 거나 똑같다. 원래는 3,200 안착과 980, 코스닥 980을 안착을 해야 되지만 이날 이제 화요일 날에 미리 조금 예상을 했었던 거고 목요일 날, 그러니까 어린이날 지나고 나서 목요일 날 시작 바닥 치는 거다라고 거의 확정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확정이 된 이후에서 지금 이제 3,200을 안착을 했는데 그럼 여기서 또 다른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사실 지금 되게 좋은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여기서 다 얘기하면 또 재미없으니까 좀 이따 공개 방송 때 얘기할 겁니다. 시장 굉장히 강하고요. 굉장히 좋습니다. 왜 그런 건지는 좀 이따 공개 방송 들어오시면 되고 자, 얘기했던 대로 3,200 안착을 했고요. 코스닥은 980 안착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뭐가 유리할까요? 지금 계속 가고 있는 달리는 말인 대형주가 유리할까요? 아니면 코스닥 종목들이 유리할까요? 아니면 둘 다 유리할까요? 모르겠죠. 공개 방송 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장이라고 그랬습니다. 먹을 폭이 과연 어디가 클 건가? 요거 눈치를 여러분들 잘 채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지금 업종적으로 종목들 보게 되면 그동안 여러분들한테 하도 안 움직여가지고 몇 번씩 설명해드렸던 종목 중에 이제 GKL, 파라다이스 결국 갈 때 되면 알아서 간다 그랬죠. 이제 소비주들은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건 7월 전후가 될 거예요. 그때에서 철강주만큼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바로 소비주들인데 파라다이스, 뭐 백화점, 뭐 신세계, 뭐 현대백화점 뭐 등등 백화점, 호텔, 면세점, 뭐 화장품, 소비주들이 살아나고 있다는 거. 그래서 파라다이스 움직임이 좋고 GKL, 그다음에 강원랜드 흐름 오늘 괜찮고요. 거기다가 지금 CJ도 오늘 5%대 강세를 보여주죠. 지금 4.2%대인데 CJ가 올리브영이 내년에 상장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장 이슈가 있기 때문에 내년을 보고 간다면 주가는 여기서 이제 계속 들어 올릴 거라 그랬죠. 그래서 CJ는 CJ제일제당을 지주사로 가지고 있는 회사니까 CJ제일제당도 흐름을 보면 지금 뭐 밀가루 가격, 라면 가격 올라간다, 음식료 가격 올라간다 얘기 나오죠. 그럼 주가는 당연히 우상방으로 계속 강하게 움직일 거고 거기다가 지금 코로나 치료제가 지금 잘 예방 백신이 잘 지금 돼 있어가지고 전 세계 이제 백신이 보급이 되면 확진자가 뚝뚝뚝 떨어지죠. 우리나라도 지금 뚝뚝뚝 떨어지고 있는 고령 인구에서는 뚝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늘어나는 부분도 이제 건강한 이제 친구들이 걸려서 뭐 이렇게 중증은 아니니까.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도 7월달 이후서부터 해서 이제 백신을 많이 보급을 하게 되면 이제 영화관들도 움직이겠죠. 그래서 벌써부터 슬슬 움직이잖아요. 이제 여기서 이제 얘네들은 별거 없어요. 그냥 여기서 이제 그 영화 관객 수들만 500만 명, 1000만 명 되면은 갑자기 얘네들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이렇게 상한가를 그냥 콱 하고 치고 날아가겠죠. 그래서 이전에 있는 고점 돌파하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닥에 있는 종목들, CJ그룹주들, 그러니까 CJ그룹주가 대부분 소비주들이 섹터를 갖고 있어서 CJ E&M이라든지 뭐 CJ 뭐 프레시웨이라든지 CJ 제일제당이라든지 음식업종, 뭐 엔터, 그다음에 영화 뭐 이런 등등이라 이쪽에서 이제 CJ그룹주들도 움직임이 지금 나와주고 있는데 얘네들 월봉 보면 완전 바닥이니까 그렇죠? 대웅주인데도 이렇게 바닥에 있는 종목들 이런 애들이 지금 만만한 겁니다. 그래서 CJ도 좀 잘 움직여주고 있고 그리고 지금 10만 원 넘어가면 이게 10만 원이 바닥이 돼서 이제 호가가 5개씩 움직인다 그랬죠. 한 호가가. 이전에서는 100원씩 움직이고 500원씩 움직이니까. 그래서 두 호가 움직이면 10호가가 움직이기 때문에 수익률이 이제부터는 이제
빨리 올라갑니다. 그래서 CJ도 지금 움직임이 좋아졌고 거기다 그동안 증권주들 움직여야 되는데 그랬는데 드디어 삼성증권이 발동이 걸려가지고 정고점을 이제 넘어갈 겁니다. 오늘은 안 넘어가도 이제 하루 이틀 뒤에 넘어가겠죠. 그래서 증권주 넘어가고 미래에셋증권 넘어가고 뭐 그러다 보면은 이제 중소형 증권사들도 넘어가고 그러면 뭐 예전처럼 증권주 한번 난리치면은 막 바닥에서 막 급등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흐름들 또 한번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건설주들은 대부분 다 올라갔는데 많이 안 움직인 게 중소형 건설사들이거든요. 그래서 전날도 뭐 난광토건이라든지 특수건설이라든지 중소형 건설사들이 이런 식으로 급등이 나왔는데 이게 시발점입니다. 끝이 아니에요. 이제 시작점이 돼서 계속 갈 거예요. 그럼 계속 올라가게 되면 중소형 건설사들도 올 하반기서부터 해서 내년 대선까지 큰 수익은 날 겁니다. 그냥 수익이 아니고 큰 수익이 날 수 있다 그랬어요. 이 얘기도 4월 달에 했던 얘기고요. 근데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중소형 건설사들이 없다. 소외를 받겠죠. 마치 세아베스틸이 없고 현대제철이 없고 포스코가 없고 동국제강이 없어서 지금 시장이 재미없어요 라고 하는 것처럼 이제 시작하는 종목들을 공략을 해야 되는데 이제 시작하는 종목들은 눈에 잘 안 들어오죠. 무서워서. 무서운 게 아니고 저거를 열심히 어떻게 싸게 살까 머리를 싸매야 되는데 어쨌든 소비주들 흐름 좋은 거 계속 확인되고 있고 건설사들도 뭐 좋고 뭐 영화 뭐 카지노 뭐 등등 하여튼 전업종이 다 좋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강해요. 강하고 오후장에도 강할 거고요. 내일도 강할 거고요. 모레도 강할 거고요. 이번 주는 계속 좋을 예정인 것 같아요. 뭐 중간에 조금 흔들겠죠. 흔든다 그래서 과연 종목들이 무너질 거냐? 여러분들이 사고 싶은 종목들은요. 제가 볼 때는 조금 빠집니다. 조금 빠져요. 그리고 그 다음날 그걸 얹혀서 더 올라갑니다. 이게 어떤 장에서 나오냐? 강세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조정은 짧고 상승이 큰 이제 강세장으로 지금 바뀌려고 지금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5월달, 6월달, 7월달에서 수익 못 내면 그 다음서부터는 깝깝해지거든요. 그러니까 5월달, 6월달, 7월달까지 될지 5월달, 6월달까지 될지 5월달까지만 될지 그건 가봐야 되지만 지금서부터 정신 바짝 차려야 고점에 있는 거 안 물리고 바닥에 있는 거로 수익 많이 낼 수 있는 장이 이제 펼쳐지는 겁니다. 넘어가려고 그러잖아요. 지금 전업종이 다 움직이려고 그러고 있고. 눈을 크게 떠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담으로 다시 넘어가면서 자, 문자 종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호석유. 자, 금호석유. 이분은 매수 가격이 28만 5천 원, 비중은 10%. 자, 25만 원이 깨지면은 손절을 하시고 안 깨지면은 버티셔도 될 것 같아요. 뭐 아직 석유화학주 섹터들이 끝난 건 아니라서 조정을 받고 다시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일단은 눌림목이라 생각을 하고 보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두 번째 문자 종목이 바이오스마트. 바이오스마트 매수 가격 6,780원의 비중은 20%. 6,820원 비중 20%. 이거는 조금만 한번 더 가져가 보세요. 일단 이렇게 눌려놨으면 얘가 이제 조만간에 거래가 실리면서 한 번은 들어주거든요. 그때까지는 좀만 참으시고 뭐 지금 같은 장에서는 이 저점이 깨지면서 뭐 5,000원으로 내려갈 일은 거의 없어요. 만약 5,000원 내려간다는 얘기는 이 회사가 망한다는 얘기니까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괜찮으니까 보유하시고 한 7,000원 정도 올라오면 다시 한번 질문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유튜브 상담에 ICD. 자, ICD 매수 가격은 18,000원이고 비중은 17%. 지금 IT 섹터들이 다 이런 식이에요. 일단 전저점 자리가 지금 장이 좋으니까 15,000원은 안 깨질 건데 지금 뭐 대부분의 IT 섹터들이 다 이런 식입니다. 좀 IT가 좀 순환매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IT로 순환매가 나온 게 아니고 증권주로 들어왔고 건설주로 들어왔고 조선주로 들어오고 또 회원주로 들어오거나 아니면 또 정유화학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또 소비주로 들어가요. 계속 이쪽 애들만 움직이니까 IT를 안 움직이는 겁니다. 그럼 왜 IT를 안 움직이는 거냐? IT까지 움직이면 지수가 4,000, 5,000을 가버리니까 일부러 얘네들을 왕따시키는 지수를 폭등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IT줄이 눌리는 건데 물론 ICD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ICD보다는 이제 삼성전자를 비롯한 저 대형주들을 얘기하는 건데 근데 쟤네들이 힘을 못 쓰니까 이쪽 애들도 같이 안 움직이고 있는 건데 일단 15,000원까지가 지지가 되면 슬슬슬 흘러내려도 이거는 보유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추가 매수는 안 돼요. 이거 추가 매수할 돈 있으면 GK라든지 뭐 소비주 같이 이쪽을 사는 게 훨씬 더 지금 빠릅니다. 아셨죠? 자, 다음 유튜브 상담에 레이크 머티리얼즈.
매수 가격은 3,950원이 비중은 20%. 조금 비싸게 사셨는데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를 뭐 크게 먹으려고 들어간 거는 이 위치에서는 크게 먹을 수가 없어요. 뭐 그냥 추세로 끌고 가겠다라 그러면 뭐 3,800원 깨지면 손절 잡고 끌고 갈 수는 있는데 일단 보유는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종목들은 추세가 이렇게 바닥에서 돌릴 때 이런 자리 사야 돼요. 2,600원에서. 여기 샀었어야 되는 거고. 물론 지난 차트는 누구든지 다 쉽죠. 그렇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떠 있는 상태에서는 매매 대응을 하시라는 얘기고 3,800원이 깨지면 매매니까 손절 좀 하시고 안 깨졌으니까 보유하면은 다시 올라가면서 수익은 얼마가는 좀 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이따가 공개 방송 있으니까요. 많이들 들어오시고요.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공개 방송하는 링크 주소 드리니까 글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까지 함께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시장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시장에서 더 활짝 웃으려면 좋은 종목 잡아야 되겠죠. 이 좋은 종목에 대한 힌트들, 자, 후에 진행될 무료 공개 방송에서 힌트 다 나간다고 하니까 무료 공개 방송도 꼭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무료 공개 방송 참여할 수 있는 링크 노란톡에서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노란톡 잘 체크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과 종목 상담 받아보실 수 있는 시간은 계속됩니다. 고수들의 주식 잔소리 이어지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세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